저는 우선 이일영 교수님 가우스 개념하고 명령의 정착한 내정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개념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제 질서가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신냉전으로 갈지, 중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국체제로 갈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카오스 상태로 이제 갈지, 그런 부분이 좀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무질서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만약 이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관련해서도 만약에 북한 핵의 문제를 가지고 중간 단계에서 이제 합의를 한다면 오히려 안정이 될 수도 있겠다. 안정이라기보다 한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이제 나름대로 풀 수 있는 계기도 이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굉장히 좀 불투명한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변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가운 대전에 대해서도 좀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상당히 지금 상황이 어렵죠. 내란이 일어나기까지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다시 정상화될 수도 있고, 그런 기로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오스 개념이라든지 차가운 대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우리한테 앞으로 갈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그런 개념을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좀 빠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상황을 좀 보면서 어디로 갈지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내란 속에서 특히 이제 극우 시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보수 세력, 특히 이제 국힘은 그런 속에서 당 자체로는 상당히 좀 극우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수 지지세력, 일반 대중적 관점에서 모두가 다 이게 이제 파시즘을 지지하는 것이냐, 여론조사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도 극우 어떤 포션이 있고 그렇지 않은 포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포션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10%, 15% 이렇게 된다면 그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보수도 있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사실 지금은 그들 대표하는, 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이게 이제 국힘에서 이제 배제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대쪽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권 교체의 어떤 두려움 속에서 일단 잠정적으로 합리적 보수가 이제 탄핵 반대 전선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종의 파시즘화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전제하기보다는 기로에 있고 그렇게 안 가도록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 시국에서 이제 연합정치의 의미를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87년 체제가 나름대로 잘 작동을 했는데, 이 87년 체제가 좀 문제가 된 게 제가 볼 때는 탄핵에 들어서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탄핵에 이제 박근혜 탄핵에 들어가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극단화된 이제 반응이 나오고,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이대로 간다면 이제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내란으로 이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과 내란의 정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87년 후반기 지금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한정 체제를 굉장히 좀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전제하기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다시 헌정 체제 안으로 이제 집어들려면 탄핵과 내란 정치가 아니고 정상 정치가 제대로 되려고 하려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의 정치가 적대적 일종의 의존의 적대적 정치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힘은 거기서 내란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하튼 그 책임의 어떤 정도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일종의 연합주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연합정치라는 것은 지금 양 진영으로 이게 적대정치가 되는 그런 속에서는 연합정치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힘도 분화되고 그 안에서 다양성이 보장이 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단색화돼 있어요.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다양한 어떤 그것이 인정이 되고 그런 속에서 그 연합정치라는 것은 다양성과 그 여러 중에서 이게 연합이 되는 것이지 양 진영 속에서 연합정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의 전제가 그렇게 좀 바뀌는 속에서 연합정치를 좀 모색해야 되고 우리 정치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꿔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안병진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여러 후보들이나 여러 정당들의 후보들을 내고 그게 결선 투표식으로 이제 가는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된다. 그냥 적대적 정치에 국힘 두고 그다음에 민정 두고 이런 식으로 붙어서는 한국 정치가 더욱 더 적대적으로 가지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좋은 정치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연합정치가 완전한 연합정치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정치적인 어떤 그런 단초를 좀 만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 개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재자가 자기 권한을 강화시킨다든지 국민적 항쟁의 결과로서 개헌이 이루어진다든지 평상시에는 개헌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개헌의 계기는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란 극복의 국민적 동력을 제가 볼 때는 개헌으로 좀 연결시키고 그걸 통해서 그 최고 개박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민주공화국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것이 극우 언어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민주공화국이 굉장히 이제 극우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동요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민주공화국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개헌을 통해서 이룰 필요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개혁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서 안 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재건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열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화주의 논의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공화주의 자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하기보다는 한국의 우리 헌정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건 누가 악용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무기식까지 이제 그 몸에 각인된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의 한국의 어떤 헌정체제는 제가 볼 땐 자유민주주의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본래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것 쪽에서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파시즘의 논리가 됐어요. 그 한국의 헌정체제를 파시즘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헌정체제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민주공화국이 뭐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민주주의 문제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새롭게 공화주의의 어떤 논의를 끌어들여서 과연 민주공화국이 뭔지 민주공화국에서 헌정체제가 뭔지 거기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 제가 볼 때 일종의 한국은 과도쟁이 좀 비슷한데 그런 쪽에서 시민들의 어떤 그 역할이 뭔지 시민들의 미덕이 뭔지 그리고 거기서 공공선이 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헌법 제1조의 문제 민주공화국 그다음에 주권 재민의 원칙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오용되고 그다음에 변질되고 그런 것을 막아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화주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의 이제 그 한국은 그 양당 정치고 양당 정치가 상당히 좀 적대적인데 어디에서 싸우는가 하면 헌정체제 변두리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 중앙에서 정당하게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양당이 헌정체제 변두리에서 한쪽에서는 이제 헌정체제 안에 있지만 탄핵을 통해서 상대방을 저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탄핵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여튼 탄핵까지 갔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란으로 대응하는 것은 헌정체제 밖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정체제 변두리에서 양당이 어떻게 보면 막 이제 싸우면서 그게 또 이제 그 정치가 블랙홀처럼 모든 관심을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흑이냐 백이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싸움이 진행이 되는 게 현재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헌정체제의 변두리가 아니고 중심으로 와서 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양당이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나 세력 이런 세력들이 자유롭게 역동적으로 거기서 이제 경쟁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이러면서 일종의 공화국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그런 정치가 이제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블랙홀처럼 하는 양당 정치를 좀 타파하는 그래서 선거제도를 좀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역 정치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양당이 아닌 다른 정치가 살아나면서도 그들 사이에 완전한 조화는 아니겠지만 역동적인 어떤 그 뭐랄까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내지 않으면 계속 지금 같은 사태가 이제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 개혁을 그런 방향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